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용서 소장 해완 이충훈입니다. 정법의 인문학 오늘은 주역 10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개였죠. 요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천이고 요거는 풍이래요. 이제 풍천 소축계라고 설명했는데 여기 이제 반대로 올라가 항상 주역은 이 짝이 1, 2, 3, 4, 5, 6, 7, 8 이제 90이라는 짝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개가 이런 여기 반대로 그래 보면 이제 이런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천이고, 요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택입니다. 택은 뭐라 하면 보면 연못을 상징을 하고요. 천은 강건함을 의미하고 택은 온순하다의 의미도 있고 뭐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의미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개가 문왕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거 리께로 봤습니다. 리의 의미, 리자는 의미는 이제 발벌리, 신리, 신을 의미할 때 신리 또는 실천한다라고 의미를 하고요. 이제 주역은 나름대로 어떤 이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로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여자가 출발을 의미하고 마지막에 20개는 이제 나중에 세상에 나오는 그런 개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어떤 이어지는데 타로도 마찬가지로 주역도 하나하나 이어집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많은 땅 속에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흐르다 보면 무리가 생기면 이 갑을관계 이제 작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대할 건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어른 자 진정으로 어떻게 대할 건가라고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무리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뭐 가정사나 뭐 사업을 하다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역은 설명을 해놨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많은 분들은 이 개를 예절이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예절. 물론 예절을 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건데 어떤 왜 예절이냐면 무리와 무리 사이의 관계를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예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저는 이 효사 부분까지 다 읽고 해석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예절의 의미보다는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과 상대를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끝에 부분은 또 제가 또 이 개가 요 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은 1이잖아요. 택은 2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를 뽑고 1을 뽑았을 때 만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또 그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사 부분은 문학이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이효미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호랑이 꼬랑지를 밟으니까 호랑이 물 수밖에 없겠죠. 잠에서 깨어나면.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효미 과연 제가 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호랑이 꼬랑지를 밟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죠. 호랑이 물게 됐냐면 이 글자가 이홈인데 재밌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냐면 이미라는 단어예요. 이미 지나갔다. 뭐 이미 이양 그래 된 거 어떻게 했냐? 바로 그럽니다. 이자는 발벌리, 밑자는 꼬리 밑자. 이양 뭐 누구 꼬리든 이제 이 호자가 생략돼 있겠죠. 그렇죠?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 이미 때는 늦었다. 바로 그런 뜻으로 이게 또 의미가 우리 순수한 우리말 아닌지 알고 있겠지만 따라오면 이런 이 발벌리 자에 꼬리 밑자다라고 생각하면 참 재밌네요, 그렇죠, 우리말이. 자, 그러면 개사 부분을 설명해 보니까 개사는 이제 이 개의 전체의 뜻을 잘 관찰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의미인데, 이 꼬리를 밟았다. 그런데 부진 질자는 묻는다. 호랑이가 어떤 짐승을 고기를 이제 입으로 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있는데 사람을 물지 아니한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왜 사람이 꼬리를 밟은데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형이다라고 하네요. 형. 많은 분들이 형은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라고. 그 말은 그렇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있는 그대로인데 저는 항상 이 형을 우리가 첫 시간을 말씀드릴 때 원형 이정이라고 했잖아요. 원형 이정. 형은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많이 세상이 무르익을 그는 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초보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는 이유가 즉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형이 때문에 그렇다. 즉 아직까지 위험이 본격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차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효사 부분을 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째 괴인 천택리괴를에 대한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초구. 첫 번째 개가 0이 왔네요. 그래서 초구라 하는데 보니까 소리왕 무구라. 소자는 바탕 소자거든요. 근본 소자입니다. 흰색을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리. 이때 리는 바른다, 실천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행동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마음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가면 무구 어려움이 없다. 이제 어려움이 위험한 상태, 어려운 상태 하더라도 내가 근원적으로 그런 보는 애당초 작심, 마음을 먹은 그런 상태로 행하면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구위, 이도 탄탄하다. 이는 여기서 똑같이 여기처럼 행동한다, 실천한다. 도를 실천하면 탄탄하다, 평탄하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위험한 상태, 어려운 상태가 왔다 하더라도 도를 기본 바탕을 잘 이행하면 어려움 없겠죠. 유인, 이때 유인은 이제 야인은 그런 의미거든요. 시계에서 어려운 상태가 왔었을 때 나대지 말고 한번 야인이 돼서 한번 잘 살펴본다면 원형이정, 즉 정은 끝을 의미하잖아요. 마지막이 끝내 길하다라고 하네요.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가 63인데 여기서는 여기 음이 세 번째 음이 왔네요. 그렇죠? 음이 오다 보니까 6으로 표시했고 이제 효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린다면 요 세 번째 자리는 양의 자리거든요. 양의 자리인데 불구하고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불안하고 또 이 효 빼고 나머지도 다 양자리잖아요. 이게 양자리인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네요. 그렇죠? 불안하면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자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효도 그렇게 설명해 놨네요. 묘능시. 묘자는 애꾸는 눈자거든. 애꾸는 묘. 그러니까 애꾸는 눈, 한쪽 눈이 가진 사람이 능히 본다고 자랑하네요. 파능리. 파는 절름발이 파거든요. 근데 절름발이가 잘 실천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았네요. 호랑이를 꼬리를 밟았으니 그러니까 애꾸눈과 절름발이가 아무리 지네가 잘 보고 행동을 바른다 하더라도 호랑이 꼬리를 제대로 못 밟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질인, 이때 질은 문다, 물을 질자, 그 사람을 호랑이에 물었겠죠. 그죠? 그래 보니까 흉하죠. 이러한 상태는 무인위우대군이라, 무인이 대군, 큰 임금이 되고자 한다. 지금에서 고려시대 때 보면 무인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정권을 잡는 장과 문인이 있는데 통상 문이 왕이 되고 그 호위 군사가 바로 무인인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 대군이 되려고 하니까 흉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라도 함부로 나대지 마라.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나대지 마라. 그런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호미 호랑이 꼬리를 밟았네요. 그런데 여기 색자는 두롤색자 뭐냐 쉽게면서 이홈이라 말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 얼마나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험한 상태가 도되니 두려워하고 자꾸 혼자 생각하고 해보니 이제 뭔가 새로운 방책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 좀 끝내 길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살펴보고 했다 보면 결국은 길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방책이 나오겠죠. 다섯 번째 보니까 이 쾌자는 이 빠른 결정을 한다. 그럽니다. 쾌리 과감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원영이정 마지막 시기에 어렵다. 근데 아직까지 어려움 시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참지 모르고 빨리 뭔가 해보려고 나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끝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 상부 마지막 개를 보니까 여신이 양이 왔는데 보니까 여기 시리는 본다거든요. 한번 이제까지 밟은 발자국을 한번 살펴본다는 되돌아본다는 것. 되돌아보니 고상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선 이때 신자도 되돌아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원은 원형이정에서 시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봄이 새로 왔으니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이 과거에 돌아와 본 마음을 잘 분석해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 앞으로 향후에는 길하다. 그런 뜻으로 표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에 이제 봉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효사 부분에도 설명을 해놨다시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이 효사 부분 마지막 끝에 부분은 또 있다시피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우면 나는 뭐지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지난번에 인생에 살다 보면 가을관계를 잘 파악하라 했잖아요. 내가 갑인지 어린지 어리라면 어리다운 행동을 하면 어림이 안 오겠죠. 그죠? 갑이면 갑다운 행동을 하면 어림이 안 오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내가 삶을 살아온 배경을 왜 어려운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뭐 절에가 뭐 절을 한다든지 뭐 교회가 기도를 한다든지 어려움이 봉착하면 가잖아요. 그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만약에 해가지고 어려움이 만약에 벗어났다면 그거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거죠. 미봉책.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에 생활 똑같이 계속 이어났다면 뭔가 아팠다면 뭔가 원인이 있었거든요. 뭐 식은밥을 계속 먹다 보면 뭐 신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럼 배탈 나겠죠. 그러면 신밥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거를 해석을 하고 만약에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지 않으니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무르익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내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직까지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향을 빨리 수정을 하라 이거겠죠. 이렇게 산을 간다면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요 길인데 일이 같다면 그럼 계속하면 이게 안 나타나겠죠. 그럼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얼른 빨리 원인을 살펴봐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효사 부분에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런 점의 차원에서 앞으로 한 번 들어도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닥쳤으면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방향을 바꿔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대했다든지 내 앞에 우리가 인연은 이 대자연에서 인연법에 의거 그냥 줬지만 그 앞에 다가온 인연의 운영의 책임은 내한테 있거든요. 이 운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많이 갖춰 놓으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운영 잘못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복잡하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봉착만 본인만 손해니까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 과거도 한번 회상도 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진료가 제대로 맞는지 세계에 또 검토돼 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이념이 수립되겠죠. 그렇죠? 이런 이념을 잘 수립을 해서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정의 회사에서는 어떤 이 그림 같은 거 많이 걸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미와 내가 행동을 서로 상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집안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업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가 이 의미 어떤 그림이든 글귀든 하나의 어떤 힘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효가 100가지 근본이다 라고 만약 가훈이 써놨다면 그건 효에 대해서 효가 그만큼 100가지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효를 안 하면 이런 글귀가 의미가 없는 거죠. 힘이 발휘 못하는 거죠. 그죠? 이런 글귀에 내가 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많이 사장들이 어려운 집안을 가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 글귀들이 많이 있는 거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하니 그렇게 어려움이 봉착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요 10번째 개는 이런 이제 천택이 있게는 이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좀 잘 또 효사 부분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도를 밟는다. 한번 시점에서 중도를 과연 내가 바르게 행동하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에 이제 11번째 개는 또 새로운 계획이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이 있다면 이제 두 조합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11번째는 지천, 맨 처음에 이 땅이 먼저 올라오고 밑에 아래 하늘이 있는 개, 지천계에 대해서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런 개 나왔을 때 어떻게 점을 쳤어 이런 나왔다면 어떻게 볼 건가? 사업이라면 만약 이게 어떤 계약하러 간다 하면 오늘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위험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데이트 운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이런 운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상대의 남자는 항상 어떤 거냐면 또 다른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계가 나오면 뭔가 모르게 상대방은 음흉한 그런 관계가 나올 수 있다. 남자가 뽑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오늘 만나러 가는 사람은 만약에 또 다른 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흉하다. 그러니까 오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그냥 편하게 가가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하면 좋지 않겠나. 너무 폭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사업도 이런 데들은 그냥 한번 훑어본다는 의미지 그렇게 깊이 관여하면 안 좋은 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요 10번째 개는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